감사하지 말고 이걸로.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계신지 듣기 위해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장님 모신 이유가 그건데 지금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책을 하다가 지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으로 격상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다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검역관은 몇 명밖에 없고 뭐 그렇잖아요. 역학조사관은 몇 명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금 확진자들하고 직간접 접촉된 분들만 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서울 시민이에요. 그렇죠. 확진자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보건복지 쪽, 보건 쪽 인력만으로 될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접촉자 그러니까 전수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는 중앙 정부가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 정부는 손발이 되는 겁니다. 손발. 네. 그래서 이 위에서 결정을 하면 이걸 실제 이행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지방 정부가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다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러면서 탁 치는 그러면 거예요. 아니, 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호를 하면 예. 이거 맞다. 그래서 또 시정하고 서로 이렇게 쌍방이 잘 피드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메르스를 경험했잖아요. 아 그때 또 시장이셨죠. 그럼요. 그때는 이게 도통 통하지가 않아. 그때는 서울에 네.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죠. 아니 뭐 통하지 대한민국 않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제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띵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그때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이게 막 전국으로 막 번져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 공개도 안 했죠. 그렇죠. 중앙정부,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정말 문제의식이 뭐 이렇게 눈꼴만큼도 없는 예. 그런 정부였죠. 그러니까 그 사태를 키웠죠. 그래서 메르스 때 우리가 배웠던 교훈, 과잉 대응이 넉장 대응보다 낫다. 그다음에 투명성이 감염병의 특효약이다. 예. 그게 중앙정부가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됐고 그 결과 우리가 배운 학습 효과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초동대응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만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지금 제1야당 대표님도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래서 뭐 네. 중국인을 아예 뭐 입국을 못하게 해야 된다. 네. 뭐 굉장히 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제가 여기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뭐 평다르기도 하고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문재인 정권은 총선 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켜 그 바람으로 총선을 이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망가지니까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은 아예 뒷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야말로 어제. 네, 예. 사실은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죠. 총선에 이겨보려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중앙정부나 저희들이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어떻게 예방하고 전파를 막아볼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초미에 지금 이런 사태를 막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감염병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전쟁의 상황인데 여기는 여야가 없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협력을
해야죠, 당연히. 협력해서 이게 중국이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도 진정 안 돼요. 진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을 대충이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손발로로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그 확진 과정에서 예. 그 역학조사관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이미 유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벌써 발열이 있다든지 뭐 기침이 있다든지 인후통이 있을 때는 바로 저희들은 이제 선별진료소로 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선별진료소에 온 사람에게 이미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의 전화하는데 1339는 막 이게 갑자기 예. 폭주가 되니까 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 유명한 120 있잖아요. 120. 예. 이거 우리는 훈련이 쫙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정보만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을 다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소독하고 방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뭐 안전 조치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서울시에 와 있죠. 중국인 관광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 대책을 좀 세우시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예컨대 호텔이나 이분들이 묵는 장소에서 네. 또 이런 예컨대 증세가 나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호텔에서 거. 바로. 그럼요. 그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럼 호텔에서 발현되신 분이 뭐 잠적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시민 정신이나 시민들의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싼데 단속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그거 댓글도 지금 있어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하는 거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절대 안 되죠.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아마 단속할 겁니다. 자, 오늘 시장님 뭐 지하철 가서 뭐 이거 소독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 여기다 모셔놔가지고 네. 또 가셔야 되는데 네네. 또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어떻게 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시민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모셨거든요.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세요. 또 가서 닦으셔야 돼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입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정무수석 부시장으로 한 2년 6개월 일하면서 종합행정도 한번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또 청와대 이렇게 쭉 보면서 다방면에서 행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운들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 예, 거기 이제 거기도 간사하고 있고요. 초선이라서 간사 전문이시네. 예, 간사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지금 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뭐 밀착 경호했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예전 그 대선 과정에서 후보님의 뭐 안전벨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통령님의 허리 담당이었고 김정진 지사는 다리 담당이었고 그래서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열광해서 이렇게 후보님 손을 잡고 막 안 놔주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요. 뒤에서 허리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았던. 안 그러면 쓰러지시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네. 문 대통령 허리 담당.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후베이성에 다녀온 외국인 네. 모든 국적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최근 15일, 14일 이내에 14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14일.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둘러싸고 왜 입장을 바꿨냐 뭐 왜 다 안 막았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이런 식의 잘못된 초동 대응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적기 대응입니다.
과잉 대응도 지금 단계에 맞게 한 발짝 내지 두 발짝 앞서가는 과잉 대응이어야지 적절한 과잉. 예, 5발짝 내지 10발짝 앞서가 버린 과잉 대응이 현실에서 실제화되면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이에요. 중국인 전부,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중국에서 온 외국인은 전부 다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중국 관련해서는 입국 금지를 좀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쫓아내라. 강제로 송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격한 정치적 선동이죠. 국민들은 걱정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엄격한 통제 장치를 3단계에서 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전부 다 비행기 데스크에서 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들어오시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특별 검역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따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입국 심사도 따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검역관들이 가서 전부 다 조사하는 것 플러스 오시게 되면 이제 자기 건강 진단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여행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되지 않으면 추방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 어떻게 거주할 거냐, 누구와 연락할 거냐를 직접 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3중의 통제 장치가 있는 거죠. 나중에라도 그분을 추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의 연락처까지 그래서 바로 확인해요. 100%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그 중증적 감시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브리핑하고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실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상 관광 비자 뭐 이 중단을 발급한 것도 아니고 발급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 철수를 권고한 것도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효과들이 지금 공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에 맞는 적기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중국과 지금 교역량이 무역 교역량이 우리가 4분의 1이에요. 예. 네. 그 관광객도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고 있죠. 예, 딱 붙어 있어요. 예. 사실상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적 성격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야당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내일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별 국가 단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죠. 힘들거든요. 네.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뉴얼을 지키고 정부 당국의 정보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지적하면서 공통의 대안들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토대가 축성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 하니까 그 우한 교민들이 오셔서 임시 거주 시설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뭉클했던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우한 교민들이 어느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실 것인가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네. 또 그걸 두고 이거는 거의 뭐 가짜 뉴스급인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천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천 아산으로 바꾼 게 천안은 여당 지역구고 진천 아산은 야당 지역구니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정치적 고려를 1%라도 했으면 아마 우리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 진천이나 아산 시민들이 다 받으셨잖아요. 됐죠 이제. 그게 우리 결과적으로. 국민들인 예. 거죠. 예. 끝으로 하나 여쭈고 싶은 게 기동민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전망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거하고 아울러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 사태에 임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네. 그리고 완치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6분 확진자들 역시 대단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첫째도 말씀이세요. 코로나, 네. 둘째도 코로나 이 문제를 국민과 더불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가를 자임하고 정부를 자임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을 자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문제에 진력해서 국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대안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에티켓들 잘 지키면서 예절들 잘 지키면서 좀 이렇게 의지 삼아서 이 난국들을 좀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